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리량이다라고 하면 물질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물질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치값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수치값과 물리 단위의 곱으로 표현되는 측정 가능한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측정 가능한 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리량을 쭉 한번 살펴보면 길이 다 이게 측정 가능한 거죠. 자, 면적도 마찬가지, 그죠? 예, 측정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물론 저 면적은 뭐 길이를 통해서, 길이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산해 주는 거고요. 자, 거기다 마찬가지, 최적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질량 또는 무게, 그죠? 네, 질량하고 무게는 뭐 여러분들 이 개념이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미리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 힘, 에너지, 속도, 가속도, 그죠? 네,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우리가 이제 이 역학 파트에서 자동차 충돌 해석 부분에서, 자동차 운동이나 충돌 해석 부분에서 다 다루고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수치값하고 물리 단위 곱으로 표현되면서 측정 가능한 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학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역학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역자가 힘력자잖아요, 그죠? 힘력자에 배울학자 해갖고 힘에 그 관한 학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힘은 뭐냐, 사실 그 힘은 물체의 운동에 관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하려면 뭐가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물체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다? 역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힘은 물체의 운동과 형태의 변형, 그 물체를 운동시키거나 아니면 형태를 변형시켜주는, 형태의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 힘은 그 운동을 방해하는 작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위의 어떤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죠? 네. 자, 단위하면 일단은 과학적인 현상이 물리량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국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똑같이 적용한다. 중고등학교 수학책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대부분 그 글보다는 뭐가 많이 있죠? 수식 전개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 수식 전개들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본 단위 우리가 그걸 그 SI 단위라고 이제 표현해요. 보통 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SI 붙인 게 그 뭐 프랑스에서 이제 사실 모여갖고서 이게 첫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SI 단위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이 충돌 역학, 우리가 자동차 해석하는 데 있어갖고는 세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MKS, M에 거기서 말하는 M이 길이다, 메터. 그래서 이게 M 해갖고 메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길이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킬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킬로그램. 그게 질량을 얘기한다. 이게 참고적으로 저기서 킬로 쓰는 게 그 K로 이렇게 쓰는데, 사실 그램이 원래 기본 단위인데 요거는 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이라는 이 일반적으로 요 킬로자가 1000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접두사인데 숫자에 대한 접두사, 이 1000을 의미하는 이 단위인데, 자, 그래서 유일하게 질량의 단위는 이 그냥 그램이 아니라 이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M, K, 그 다음에 시간 단위가 있죠? 네, 시간 단위, 이건 초, 세컨드 해갖고 S. 그래서 여기에 M, K, S 해갖고 그 MKS 단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바꿔 말하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공간의 의미들을 다 뭘 할 수 있다?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에 보면 이 길이 M 있죠? 그 다음에 질량 킬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세컨드에서 S. 자, 요 기호도 잘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기호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길이, 질량, 시간. 이게 가장 기본 단위 MKS 단위라고 한다.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본 단위 외적 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유도 단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조합해서 어떤 단위가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단위나
보조 단위를 간단히 물리법칙에 의해 대수적인 관계식으로 결합해서 나타낸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요거는 이 유도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도 단위의 기본적인 거, 그 속도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뭘로 돼 있죠? 메타 퍼 세크, 그죠? 네. 단위 시간 동안에 몇 미터를 갔느냐, 메타 퍼 세크가 되는 거고, 자, 가속도가 있죠? 네, 이거는 단위 시간 동안에, 자, 메타 퍼 세크, 속도에 대한 또, 이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해서 메타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뭐예요? 힘은 F는 ma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a, 가속도, 메타 퍼 세크의 제곱. 이거를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뉴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에너지는 줄이고, 자, 요거는 뭐 그 힘 곱하기 뭐죠? 이 이동량. 그걸 이제 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자, 운동량이 또 있죠? 예, 운동량 등의 단위. 자, 요런 것들은 다 뭐다? 우리가 말하는 유도 단위다. 그죠? 그러니까 MKS로 다 표현되는 양이다. 여기서 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예. 자, 운동량 같은 경우는 뭐죠? 예, 우리가 말하는 질량 곱하기, 질량이 킬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예. 질량 곱하기, 자, 속도예요. 그죠? 그래서 메타 퍼 세크.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유도 단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고, 뭐 힘,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아까 기본적으로 다뤘던 거하고 몇 개 더 추가인데, 자, 속도는 우리가 빌로소티에서 보통 이 기호로 V로 많이 나타냅니다. 물론 이거를 뭐 스피드 해갖고 S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뭐 U로 정의할 수도 있고, 뭐 하기 나름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건 영어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빌로소티에서 V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보면, 이 물리량의 기호는 기본적으로 뭐다? 이태리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량의 기호는 이태리체로 쓰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다.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속도 같은 경우 엑셀레이션 해갖고 A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죠? A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아까 속도 단위 했었죠? 메타 퍼 세크. 단위 시간 동안에 몇 미터 갔느냐. 그거를 빠르게 비교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요거는 마찬가지 뭐다? 이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 메타 퍼 세크를 다시 시간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메타 퍼 세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 뒤에서도 나오지만 어떻게 퍼가 뭐죠? 나누기잖아요. 그죠? 자, 요 부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수학에서 다뤘었죠? 우리가 나누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요거 대신에 뭘로 쓸 수 있다? 이걸 곱하기로 표현하고, 이거로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이 있고, 중력이 있고, 중량이 있는데, 중량 무게. 이게 사실 보면 다 뭐다? 똑같은 힘을 표현하는 양이다. 힘을 표현하는 방법의 어떤 뉘앙스가 조금씩 틀린 것 뿐이에요, 사실 보면. 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힘이다. 우리가 다 힘에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명칭을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호로 보면, 뉴턴. 우리가 과학에서 보면, 단위들이 이제 물리나 화학의 단위들이 쭉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 그런 단위들, 그러니까 전기도 마찬가지, 과학에 대한 그 단위들이 쭉 있는데, 이 과학자, 그 해당 분야를 연구한,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한, 그 다음에 업적이 가장 많은 과학자를 기리기 위해서 유도 단위를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뉴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뉴턴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 체계를 완성한, 어떻게 보면 과학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뉴턴의 이니셜을 따서 뉴턴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요거는 어떤 단위가 되느냐면 사실 요거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죠? 우리가 이 MA잖아요. F는 MA 해서 질량의 킬로그램과 A의 메타 퍼 세크 제곱.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지수에 마이너스 자가 붙으면 퍼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예. 자, 요거를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데, 요 힘의 단위, 요 유도된 단위를 우리는 이렇게 길게 쓰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턴, N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약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중력도 마찬가지, 중력도 그냥 뉴턴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호 같은 경우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뉴턴을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중력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스몰,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력의 어떤 기호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력의 기호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 W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웨이트죠. 중력 이 자체가. 그래서 웨이트의 어떤 이 소문자로 쓰고 있다. 근데 왜 대문자를 안 썼느냐? 대문자는 워크라는 거, 뒤에 보면 또 워크라고 있잖아요. 그죠? 워크하고 또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력을 소문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중량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중량, 무게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나 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 국제 표준으로 정의하기 전부터 많이 썼던 관행적인, 그러니까 관습적인 용어들이에요, 사실. 근데 요 관습적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대부분 뭘 갖고 기준을 많이 했냐면, 우리가 천칭이라고 해서 저울 같은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 저울의 가장 기본적인 건 비교 형태잖아요. 비교해서 이제 어느 게 더 이 무게가 많이 나가냐, 무겁냐, 안 무겁냐, 이런 거 표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근거를 한 거냐면, 중력을 이용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량, 무게라는 용어도 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턴이라는 거하고, 중력의 어떤 단위, 무게를 표현할 때 중력의 크기 단위를 나타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중력의 크기 단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기가 옛날에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 과거에서는 사실 이 측정 자체가 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개념에서 봤을 때는 오차가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중량의 단위, 무게의 단위를 뭐로 또 이렇게 일상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냐면 킬로그램 폴스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있다. 그죠? 자, 근데 1kg 폴스라는 게 사실 킬로그램 힘이에요, 이게. 자, 1kg의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중력의 크기로 나타낸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1kg 폴스라는 게 우리가 뉴턴 단위로 나타내면 9.8 뉴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동차 무게나 이게 중량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1000kg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1000kg에는 뭐가 생략된 거다? F가 생략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1000kg 자체는 뭐다? 질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혼동되지 않으려면 뭐로? 항상 뉴턴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일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하고 일은 사실 등가 원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원리나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에너지하고 일은 같은 어떤 동일선상의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고 일이 다시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전환 자체가 이 등가 같은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단위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위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줄이라는 게 이 과학자의 이름인데, 이 분이 역학적인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열적인 에너지, 연력학과 그다음에 순수 우리가 역학 부분 결합시켜서 에너지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뜻에서 우리가 줄이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에너지 차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뉴턴이죠. 뉴턴 미터다. 그래서 이 힘,
힘 곱하기 그 거리, 이동한 거리 또는 h.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 하면 mgh가 되죠. 그죠? 자, 이 mgh는 또 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일의 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요거는 우리가 일을 그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뉴턴에서 나오는 게 뭐죠? 예, 킬로그램. 그다음에 메타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또 메타가 있으니까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당연히 메타의 제곱이 되고, 자,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그러니까 퍼죠? 예. 그다음에 세크의 제곱. 이런 형태의 단위가 만들어진다. 자, 이게 기본 단위인데, 기본 유도 단위가 되잖아요. 기본 유도 단위인데, 자, 유도 단위가 좀 너무 길잖아요. 매번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단위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줄이라고 간단하게 표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동량의 단위가 있어요. 운동량은 정의가 뭐로 정의되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로 우리가 정의되고 있다. 운동량 자체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되기 때문에 질량 킬로그램이 되겠고 V는 메타 퍼 세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단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격량은 그 정의 자체가 운동량이 변화량으로 정의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이 변화량인데 이것도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나중에 뭐 다 우리 다시 할 건데, 자, 정의 자체가 이 임펄스 해 갖고 I를 쓰는 건데, 자, I는 뭘로? 자, FT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자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그 I는 임펄스는 그 힘 곱하기 F 곱하기, 그러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뉴턴, 그 세컨드, S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다 단위들은, 뭐죠? 지금 단위들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정자체로 되어 있죠? 예. 단위들은 다 정자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량의 기호들은 다 이탈릭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이 토크라는 거 있어요. 토크를 우리가 다시 이게 쓰면 우리나라 말로는 돌리는 정도를 어느 정도 방해할 거냐, 그걸 나타내는 척도 관절 일종의 돌리는 힘 내지는 힘의 모멘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힘의 모멘트,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기호로 보면 이거를 T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타우라고 읽으셔야 돼요. 타우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뭐로 에너지하고 같은 차원의 그 기호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통 조금 방식은 틀려요. 우리가 이 타워에서 이 토크, 그러니까 보통 돌림 힘은, 자, 이 8이라고 그러는데 암이라고 그러죠. R 크로스 F. 그러니까 이건 이 벡터 표현이에요. 사실 보면 벡터량인데, 자,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힘 차원하고 길이 차원에서 뉴턴 메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뉴턴 메터 차원이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죠? 예, 에너지 차원하고 사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단위 차원은 같지만 사실 여기에 접근하는 그 개념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물리량의 단위와 기호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사실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단위 기호는 이 본문 활자와 관계없이 뭐로 쓴다? 정자체로 쓰고 있다. 정자체로 쓰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기호는 뭘로 쓰고 있다? 이태릭체로 표현한다. 이태릭체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질량을 나타낸다. 앞에서 했지만 그 매스 해갖고 M을 우리가 보통 써요. 근데 M은 여기서 정자체가 아니라 뭐로 쓰고 있다? 그 일종의 이태릭체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시간, 타임에서 T를 많이 쓰는데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 뭐다? 이태릭체를 표현하고 있고요. 힘, 폴스에서 F, 마찬가지 이것도 이태릭체를 쓰고 있다. 반면에 단위는 다 뭘로? 다 정자체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구분이 필요하다면 이런 가루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구분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기호는 항상 일정하게 써야 된다. 그러고 다른 기호나 문자 첨가하는 건 금지다. 이렇게 혼용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용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보면 그 단위는 여기서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K자를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갖고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대문자로 여기 표현했죠? 네. 이걸 대문자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또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센티미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센티미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센티미터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숫자에 대한 접두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접두사. 근데 숫자에 대한 접두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센치가 있고 뭐 밀리미터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더 밑에는 나노가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위로는 뭐가 있죠? 키로 위에는 메가가 있고 그다음에 메가 위에는 테라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쭉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가 위에가 기가죠. 기가가 있고 기가 위에가 테라.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갖고 이게 키로 같은 경우는 뭐로 정의되어 있냐면 이 키로까지는 소문자로 정의되어 있어요. 소문자로 정의되어 있고 자, 키로 위에가 메가라고 그랬죠? 10의 6승. 메가부터는, 메가 위로는 다 뭐로? 대문자로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메가는 M자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테라는 대문자 T로 쓰는 거고.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키로부터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키로 밑에는 다 뭐로 되어 있다? 소문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센치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다 소문자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S자 이런 것처럼 복수가 돼 있고 그런 건 없어요. 다 킬로그램 S 뭐 이런 게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소문자 킬로그램으로 표현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숫자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 저도 사실 뭐 많이 붙여 쓰는데 엄밀하게 따져서는 우리가 앞에 숫자가 쓰죠. 이게 5초라는 의미를 두는 건데 이 숫자를 우리가 앞에 쓸 때는 기호하고 단위 기호하고 쓸 때는 한 칸은 원래 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많이 붙여 써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도 뭐 많이 붙여 쓰는데 많이 붙여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 S를 갖다가 세크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거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확한 표현들, 사용하는 법들 이렇게 잘 표현해 좀 좋고요. 자, 조금 아까 여기 OS에서 했던 얘기인데 어떤 양을 수치와 단위 기호로 표현할 경우 그때는 이 띄어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0kg, 3m, 6m per sec, 35mm.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평면각의 도, 분, 초, 기호와 수치 사이에는 붙였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예를 들어서 3도, 뭐 이게 도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도자. 대신에 요 다음하고 또 이렇게 이 반칸이 띄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초, 그 다음에 3분, 이런 형태, 그죠? 예,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붙여 쓴다. 위첨자 형태로 붙여 쓴다. 그 얘기예요, 사실. 근데 나머지 이 단위와 수치는 우리가 띄어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단위 곱은 항상 가운데 점 또는 이 빈칸 없이 접두어와 혼동 없게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개 이상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형태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FD가 우리가 정의할 때 이거를 이제 워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워크. 1이라고 정의하는데, 자, 1의 단위 나타낼 때 뉴턴 메타잖아요. 그죠? 자, 뉴턴 메타를 예를 들어서 이게 거꾸로 쓴다. 예를 든다면, 메타 뉴턴 이런 식으로 메타 뉴턴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미리 뉴턴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자체를 미리 뉴턴,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혼동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 만약에 쓴다 단위나 이런 것들이 혼동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턴 점 가운데 점이죠. 예, 메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혼동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원칙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단위를 다른 단위로 나누어서 이루어진 단위 표기 이런 것들은 자, 이런 형태로 한다. 병기를 하는데 자, 메타 퍼 세크죠. 근데 이거를 점이에요. 사실 아니면 없애도 돼요. 이게 이걸 다시 쓰면 메타 자, per second 이런 형태. 이게 마이너스 1, 지수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per second라고 그랬어요. 그죠? per second. 예, 그 의미라고 그랬죠? 나누기 형태로 되니까.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선이 사선 다음에 2개 이상의 단위가 올 때는 반드시 괄호로 그러니까 혼동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선 다음에 2개 이상 단위가 올 때.
자, 요게 2개 이상, 요게 단위가 왔고, 여기 또 단위가 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사선 있고, 여기도 사선 있잖아요. 이게 나누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메타 퍼 세크.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안 쓰고서 그냥 하면, 이 S하고 킬로그램 G하고 이게 같은 곱인지 뭔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 반드시 괄호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괄호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위 기호와 명칭을 혼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혼용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이거를 갖다 읽을 때는 그냥 줄스 퍼 킬로그램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읽을 때. 당연히 읽을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거나, 만약에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거나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줄스 퍼, 이 킬로그램이라는 기호로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줄스는 맞는데 퍼를 갖다가 기호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기호로 쓰거나 아니면 줄스 퍼 여기도 또 킬로그램 뭐로 했죠? 기호로 나타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혼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단위 기호와 명칭을 갖다가 혼용하면 안 된다. 이런 에러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차량 운동학이나 예를 들어서 재현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때는 기호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갖고 물리량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데 아래 지수 첨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사실 지수란 표현보다는 저 첨자가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이 첨자를 이용해서 물리량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위첨자, 아래첨자 이렇게 나누는데, 자, 위첨자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거듭 제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는 수의 의미예요. 수의 의미. 예를 들어서 V제곱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V 곱하기 V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V 3승이다. 3승이다 그러면 이게 V를 몇 번? 3번 곱해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V를 3번 곱해줬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위첨자를 표현할 때는 이건 명백하게 수의 의미를 갖고 있고 거듭 제곱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함부로 이렇게 임의적인 기호를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아래쪽은 우리가 어떤 물리량의 상태, 물리량의 어떤 상태, 예를 들어 자동차의 질량이다, 아니면 자동차다, 자동차의 속도다, 어떤 물리량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 상황, 물리량의 어떤 상황, 상태, 특정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반면에 그렇게 우리가 기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뭐를 정의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차량이 있다, A 차량의 속도다라고 하면 이거를 정의만 하면 됩니다. A 차량의 속도. 자, 이렇게 우리가 쓰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낼 때 A 차량의 속도는 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A 차량의 속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A 차량의 속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A 차량의 속도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처음 상태를 의미한다. 아니면 나중 상태를 의미한다. 아니면 어떤 특정 상태를 의미한다. 스키드마크 발생했을 때 상태다. 이렇게 어떤 특정 상태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들도 마찬가지 다 이거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상태, A 차량의 처음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니셜 써갖고 I를 내가 A 차량의 처음 상태를 얘기한다. 아니면 A 차량의 어떤 스키드마크 발생할 때의 속도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A 차량의 요 마크를 발생할 때 당시에 속도를 의미한다. 이거는 내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요거는 이 아래 첨자는 자, 요거는 정의만 여러분들이 해주고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자, D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 구간의 거리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갖고 정 표현하면 자, A하고 B 구간의 거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A 점에서의 어떤 위치, 위치도 나타낼 때 이제 거리 이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다 갖다 사용하기 나름이고, 이거를 정의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첨자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교재마다 조금 이 기호를 좀 달리 쓰고 있는 부분이 차량의
속도를 표현하는 데 있었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라는 표현을 사실 되게 많이 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운동학의 기본 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들 보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런 기호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and를 어떤 사람은 and라는 걸 이 나중이라는 표현하는 데 있어갖고 and를 이제 기본으로 쓰면 뭐가 되냐면 e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예를 들어 B 차량에 나중 속도다 그러면 이 속도니까 이 속도 B 차량의 나중 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and 대신에 나는 파이널이 좋아. 예? 파이널로 난 쓸 거야. 파이널로 쓸 거야. 그러면 여기서 E 대신에 뭘로 쓸 수 있어요? B 차량의 파이널로 쓸 수 있다. 파이널로. 그죠? 예, B 차량의 속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나중 속도로 표현하는 데 있어 갖고 어떤 책에 보니까 E로 돼 있더라. 근데 왜 어떤 책 보니까 F인데 F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죠? 요거는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1, 2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B 차량의 나중 속도는 내가 2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B 차량의 나중 속도로 이게 프라임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다 같은 어떤 의미, 어떤 기호를 쓰느냐. 근데 사실 하는데 가급적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나 아니면 프라임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E나 아니면 F 정도 이렇게 E나 F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자꾸 좀 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교재 쓸 때는 이 프라임 쓰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프라임 쓰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손으로 쓸 때는 관계없는데 이게 타이핑 치고 뭐 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불편한다는 얘기는 자꾸 이제 어떤 활자체로 갈 때는 이게 안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 편한 형태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예로 든다면 1차량의 어떤 A 위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차량을 좀 앞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이 됐든 지금처럼 이 위치가 됐든 아니면 이 상태, 어떤 처음 상태, 나중 상태 그런 상태가 됐든 그런 것들을 표현하자 이렇게 그런 기호를 좀 통일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량의 A 위치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아니면 이게 여기서처럼 A 차량의 어떤 스키드 마크 할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1차량, 2차량 이것도 사실 경찰의 어떤 조사 관행에서는 보통 많이 쓰긴 하는데 가차량, 나차량도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A 차량, B 차량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도 좀 이 기호로 표현하기는 좀 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좀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형태 1차량, 1차량 이런 표현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나타내고 정의를 한번 해주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물리학의 어떤 기초라고 해서 물리학의 어떤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물리학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의 개념들을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다음부터는 저기 물리학 기초 관련해서 시리즈로 쭉 한번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에 관련된 이 도로교통 감정사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물리학 개념들을 좀 알고 정확하게 알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시리즈로 제가 계속 짬짬이 만들어 놓을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격언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격언 같듯이 여러분들 물리학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차량 운동학이나 재현론 접근하다 보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쨌든 짬짬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공부를 해두시고 이해만 명확하게 하시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 강의에 좀 참고가 되신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하신 분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